네, 안녕하세요. 덱스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저희 사무실로 레이칩을 지금 보자. 루반떼, 그다음 뭐 살수지? 푸조, W22 하나, 벤치 클래스, 아테온. 오늘 5번째 A6 차량에 설치하러 오신 저희 이제 VIP 고객이시죠. 그래서 직접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기존에 이제 아테온 차량을 정리하시고 A6를 하나 또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레이칩 장점은 프로그래밍을 변경하면 매핑과 다르게 또 그 차에 또 설치할 수 있어요. 단 이제 아테온에 설치되어 있던 이 케이블과 A6에 들어가야 되는 케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은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교환을 해서 설치해야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C222 하나예요. 얘는 이제 아테온 거고 케이블의 모양이 좀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중고 구매하시는 거는 뭐 나쁘진 않지만 중고 구매하셨을 때는 이 케이블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작업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먼저 하고 프로그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테온에 설치했던 이제 XLR이라고 페달의 민감도를 이제 7단계로 조정해서 조금 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조합됐을 때 훨씬 더 차량의 퍼포먼스를 좋게 해주는 제품인데, 다행히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은 엑셀 포지션 센서, 그러니까 엑셀 쪽에 들어가는 커넥터가 호환이 되고, 제가 사전에 확인했더니 프로그램 값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그냥 이전 설치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품이고요. 제품 이렇게 생깁니다. GTS 블랙은 레이스칩에서 이제 2세대 버전을 이제 18년도에 개발하고,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한국 정식 수입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지금 벌써 3년째죠. 3년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최상위 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폰을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 보급 기종 있고, 그다음 중급기 있고, 그다음 고급 사양의 스마트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고급 스마트폰과 동일한 이제 레벨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 처리 능력이나 그다음 각종 센서 데이터 값을 받은 것들을 보정해주고, 그러니까 변환해주는 변조 작업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출력을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물론 차마다 뭐 마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RS 칩 쓰시면 되고, 보급기죠. 그렇지 않고 난 조금 더 고급 사양으로 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차를 변경했을 때도 난 어차피 차를 더 비슷한 급이나 조금 높은 급으로 대부분 바꾸시니까 더 내가 높은 고사양의 차량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GTS 블랙 하나 구매하셔서 프로그램 비용만 조금 지불하고 케이블 값만 조금 지불해서 또 다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핑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독일 본사에서 저희 쪽에 이제 한국에서 저희 쪽에 제공해 주는 건데 이제 사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디 A6 같은 경우 지금 50 TDI인데 잘 봐야 되는 건 등록증에 재원해 보시면 엔진의 형식과 그다음 마력수가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3.0 TDI 272마력짜리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팔리는 거는 A6 50 TDI로 아마 판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케이블은 C276이라는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죠, 요 케이블. 그래서 ABC 총 3채널의 케이블이 필요하고, 하드웨어는 앞에 시리얼 넘버가 712나 733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제품은 그냥 풀 버전을 구매를 해서 그냥 조금 더 비용이 나가도 풀 버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센서가 아날로그 방식이냐 디지털 방식, 센트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하드웨어가 좀 달리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수입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풀 버전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아날로그 방식이든 센트 디지털 방식이든 다 호환할 수 있는 칩만 현재는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그러니까 뭐 간혹 이제 독일에서 직접 직구하시거나 병행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몇만 원 정도 또는 뭐 한 1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지만, 사후 관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을 2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고로 사시면 한 번 할 때 5만 원, 뭐 6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저 정식 수입원이 있으니 정식 수입원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은 사실 뭐 제품 가격이 있으면 간단한데, 일단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과정이니까 한번 볼게요. 이걸 적어놔야 돼요, 프로그램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는
보시면은 No Module Detected이 있잖아요. 모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확인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칩을 꽂아 주시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소프트웨어가 일단 펌웨어라고 하는 거는 2.20N인데 아마 또 최신 버전이 있으면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가 지금 이제 저희가 하면서 될 거고, 지금에 있는 그 아테온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거죠. 7080-10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우디에 맞춰 갖고 이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고로만 구매하셔서 내 차와 동일한 차량이라면 구매하셔서 바로 설치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소프트웨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그냥 꽂으시면 당연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 시리얼 넘버는 아까 제가 적어놨죠. 1025 자, 시리얼 넘버가 정상적으로 맞아야지 이렇게 오케이 클릭이 떠지고요. 지금 보시면 7002-30이죠. 7086-12.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소프트웨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A6에 맞게끔 이 보정 작업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케이블은 2761이다. 그죠? 2761이고, 그 다음 디스크립션은 여기 있는 이제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6으로 해서 6이 기본 값이니까 디폴트 값을 6으로 맞춰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얘는 지금 블루투스 모양 들어갔기 때문에 블루투스 타입입니다. 제일 최고 사양의 기종이에요. 인스톨 한번 해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칩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가 3년간 판매하면서 칩 불량 난 건 RS 칩 초창기에 몇 개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제품 잘 만들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인스톨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와 틀리게 7002-30으로 됐고요. 펌웨어 2.20N이네요. 여기서 하나 더 보면 펌웨어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젠 2.2 스탠다드, 그죠? 펌웨어죠.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아날로그 방식의 지금 센서를 쓰기 때문에 스탠다드 펌웨어고, 지금 제일 뉴 버전은 2.20N입니다. 그래서 2.20N 지금 잘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최신 사양으로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치하러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품을 심플리하게 체인지 했으니까 실제 차량에 가서 설치를 해보고 설치 후에 차주분과 같이 운행해보고 문제가 없는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자, 이제 차에 왔고요. 지금 차는 컨디션은 뭐 좋은 차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64,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뭐 차 컨디션 좋네요. 깨끗한데 혹시 모르라서 차 어제 받아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스캔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제 설치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제 얘도 3.0 디젤인데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 뭐 엔진 내구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는 차량인데 디젤이기 때문에 나중에 메인터너스 유지 보수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좋네요. 전체적으로 그죠? 고장 하나 있다. 잠깐만요. 저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조향각, 보안 시동, 시트, HVAC, 일렉트로닉, 센트럴, 뭐 거의 대부분 다 문제 없이 에어백, 스티어링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지금 여기 정보 일렉트로닉스 고장이 하나 뜨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뭔지. 정보 일렉트로닉스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 점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떠 있는데 바디 전장 쪽에 뭔가 부품 같습니다. 멀티미디어의 디스플레이 유닛이 뭐 과거에 한번 뭔가 작동 안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소거 한번 해보고 소거 안 되고 계속 뜬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다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소거 상태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정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기록이 남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안 뜬다. 그래서 이 차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스템 진단상으로는 큰 오류가 없는 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작업을 진행해 보죠. 자, 레이시브 일단 본넷을 열고요.
시동을 끄신 다음에 문을 잠가주고 엔진을 열고요. 일단 디자인 커버를 먼저 탈거를 합니다. 엔진이 지금 주행하고 오셨기 때문에 좀 많이 뜨거워요. 아우, 장갑을 안 가졌다. 그리고 우리 공구함을 안 가져야 돼. 자, 이제 엔진열 좀 식혔고요. 디자인 커버 제거한 다음에 이제 A, B, C 얘는 총 3채널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A 커넥터 레일 압력 쪽하고 그 다음 아마 부스트 압력, 맵 센서하고 그 다음 캠 포지션 센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의 위치는 이제 A 이렇게 써 있죠. A 위치고 인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레일 압력 센서가 커넥터 반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 빼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요 놈이죠, 요 놈. 뺄 때 되게 쉬운데 원래는 그죠? 그되고 이것만 이렇게 당겨서 빼면 되는데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B죠. 얘 이제 얘가 보면 각도가 있는 커넥터라 이거 방향을 잘 맞춰줘야 돼. 보시면 안에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꽂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그대로 C 커넥터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잘 삽입해 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제품 위쪽으로 흡기 쇼트 쪽에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ABC 배선은 여유 있는 배선들은 정리해서 기존 배선하고 이제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다시 디자인 커버를 닫아 주겠습니다. 설치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키운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앱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리얼 넘버 넣었던 이제 튜닝 구성 업로드 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진행 바가 다 끝까지 가면은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간혹 그 핸드폰 기기가 이제 최신 버전인 경우에 펌웨어가 안 맞아서 여러 번 시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레이스, 스포츠, 에코 보면은 맨 위에 A6 C7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1년 번호 관리 들어갔을 때 A6 C7 3.6 272마력짜리 차량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결이 되었고 드라이빙 모드를 가시면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면 엔진은 문제 없고요. RPM 올라가는 것들 거치게 착착착 잘 올라가고 엔진 체크 등 없죠. 나중에 진단기로 한번 시운전 후에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앱 버전이기 때문에 레이스 누르면 6단으로 바뀌죠. 스포츠 누르면 5로 바뀌고요. 에코 누르면 3. 전원을 끄게 되면은 0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순정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앱 버전은 요거 가지고 다 지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원래 엑셀 쪽 페달 쪽에 있는 센서만 쓰면 되는데 배선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커버를 다 탈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꽂아주고 락을 하면 이 작업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얘들이 핸들 칼럼이나 이런데 간섭이 없게끔 잘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달은 지금 너무 민감해서 S 플러스로만 뒀고요. 지금 레이스 모드는 아까 스포츠로만 했어요. 레이스까지 아니고. 그래서 272마력짜리 차가 아까 몇 마력 올라가는지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나중에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한 50마력 정도 올라가서 아마 이거 300마력 초반으로 아마 마력과 토크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주차장 나오면서 살짝
엑셀링을 해봤는데 차가 틀리다. 이 차주분이 이제 르반 때부터 지금 한 4-5대 지금 계속 이거 칩을 설치하고 계시는데 만족도가 좋으니까 계속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차 이거. 오, RPM 올라가는 게 칩이 개입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S모드로 했을 때와 같이 조금 되게 RPM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엑셀 밟는 대로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차주분 또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일단 시운전 나온 거고, 시운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 동네 정도 잠깐 돌고 문제인지 보고 나서 진단 작업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나 이런 이상 징후는 없고요. 뭐 칩 설치해가지고 뭐 엔진 트러블 생겼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설치 불량 또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던 거, 또 아까 커넥터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냥 지금 정도 엔진 구동하면 바로 여기 체크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괜찮고요. 타시다가 조금 문제 있는 경우는 특히 디젤 엔진 같은 경우, 뭐 가솔린 같은 경우 정압 플러그나 이제 불꽃 튀겨주는 부분 그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나 아니면 터보 차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디젤 같은 경우는 뭐 DPF도 조금 문제 있었고 인젝터, 특히 인젝터, 그다음 뭐 흡기 라인 쪽, 그다음 터보 차저. 그럼 간혹 이제 아우디나 뭐 디젤 같은 경우 연료 필터 잘 교환 못 해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 고압 펌프 문제 생겨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 관리를 메인터넌스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3.0 디젤 엔진 이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네요. 아주 잘 나가네. 스포츠 모드인데도 아주 좋습니다. 유턴하고 한번 프락셀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해야겠습니다. 차가 이제 펀치력도 그렇고 아주 그냥 제대로 달리고 있네요. 제대로 3.0 디젤 같은 아주 경쾌함. 육기통이다 보니까 엔진음도 좋고 좋네요. 아주 차. 근데 시내에서는 S 플러스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너무 엑셀이 민감해지고 살짝, 그러니까 이제 얘가 원리가 뭐냐면 노말이 그냥 순정 상태고 이제 한 단계씩 올리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오히려 이피션시, 그러니까 연비 모드로 해서 이거 조금 더 둔감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되게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살짝만 밟아도 엑셀 포지션 센서가 궤도량을, 이제 스로틀의 궤도량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밟아도 반 정도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냥 연비 주행할 때 S나 S 플러스 놓고 그냥 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얹어 놓는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깊게 안 밟아도 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좀 편리하고, 또 이게 좀 가끔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면은 뭐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경우 이제 3.0 디젤 차량이 조금 마세라티 같지 않은 느낌의 엔진 출력과 이제 반응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레이스 칩 GTS 블랙, 그다음 요거 XLR 이렇게 조합하시면 대부분 이제 마세라티 기블리 타시는 분 되게 좋아하시는데, 오늘 A6 50TDI 270마력 엔진이 조금 아까 그 레일 압력 센서 커넥터가 조금 빼기가 어려워서,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손이 잘 안 들어가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조금만 공략을 하면 설치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안 돼서 어려웠고요. 뭐 XLR은 뭐 아까 보시는 것처럼 금방 설치가 돼요.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차 가속력 월등히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엔진에 체크 컨트롤 없고, 단 이제 요거 설치했다고 해서 막 달리시고 막 시내에서 막 위험하게 운전하시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차주분도 좀 점잖으신 분이고 차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 한번 이제 요 보조 이슈, 예전에는 다른 제품을 쓰셨다가 이제 한 2-3년 전에 어떻게 인연이 돼서 루바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차를 자주 바꾸시거든요. 차를 좋아하셔서 바꿀 때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듣고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덱스TV였습니다.